미안해요. 아무도 안 했어. 이거 보고. 무슨 얘기 좀 해요. 네. 그렇게 생각해요. 회사에서요? 그 라인 작업을 하니까 저 회사에서 이제 그 언니가 이제 분량을 계속 내는데 제가 이제 그러니까 말로는 대놓고 분량 낸다는 말은 못하고 이렇게 분량 나는 걸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스트레스를 받냐면은 그 작업한 게 제 작업이 들어왔어요. 분량이 났다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이 했는데 솔직히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하면서 불리한 작업을 하는 거 잘못된 걸 고쳐줬어요. 몇 번에 계속 고쳐줬는데 과장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도 특별히 말은 안 하고 이제 몇 번, 한 2주 정도 그렇게 지나고 나가지고 급기야 저한테 네 사장님도 이제 대충 보시는 것 같은데 사장님도 별말은 안 하고 그냥 저한테 과장님에게도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쩌다 한 번 나오는 분량을 굳이 찾아가지고 사장님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 거를, 그래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압박을 계속 주더라고요, 저한테. 큰 소리로, 사람들 다 있는데도 큰 소리로, 너 왜 자꾸 성질이, 너 왜 자꾸 그렇게 작업을 하면은 뭐 손이 틀렸네, 어쩌네, 그러면서 네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계속 한 10분을 넘게 근데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그 언니 분량을 보고서 이렇게 고쳐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 얘기까지 하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계속 저한테 네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저를 또 포장으로 막 바꾸더라고요, 작업자를. 그래서 작업자를 바꿨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정말로 내가 혼자서 다 잘못해가지고 분량 내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독박 쓴 거야, 완전히. 그 언니가 분량이 훨씬 많았는데 거의 다 그 언니 분량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포장 작업 들어가고 했는데 계속 또 분량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 언니 계속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에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일부러 뽑아놨어요. 분량한 걸 다. 사장님 보라고, 과장님 보라고. 그랬더니 과장님이 한숨을 쉬시면서 이러면서 앞에 잘해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끝까지 인정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 언니 잘못이라고 인정은 안 하고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불만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니 결국에 둘이 있을 때 하는 얘기 우연히 들었어요. 점심시간 끝나고 들어오고 있는데 문 앞에도 들어가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언니한테 야 네가 계속 분량 내가지고 지금 계속 그것 때문에 이를 둘이 속닥거리고 있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억울했던 거는 정말로 그 언니가 분량 낸 거를 내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확인시켜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나만 분량 낸 거 아니다. 이 언니도 이렇게 분량 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억울했던 거는 내가 그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 언니들은 수십 년간 친자매처럼 지낸 사이예요. 그리고 근데 이 회사에서도 몇 년 됐고 둘 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그 언니를 보고 했겠죠, 당연히 과장님은. 그래서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억울하지만 이틀을 그렇게 지냈는데 그 이후부터 계속 과장님이 저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제 분량 나기 그 전에도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분량에는 언니가 저한테 공정을 바꾸자 그랬어요, 라인 작업에서. 근데 그 라인 작업은 사실 과장님이나 사장님이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탁탁탁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게. 내가 그걸 안 바꿔줬는데 그거에 화가 난 건지 그때부터 아프다고 막 그러면서 둘이 속닥속닥 거리더니 과장님이 계속 말도 안 되는 트집을 내 옆에 일 도와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쟤는 멀뚱멀뚱 일이 편하니까 서가지고 일도 안 하고 옆에 일도 안 도와준다 그러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빡쳐가지고 진짜 진짜 대들라 그랬었거든요. 정말 너무 따지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근데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참은 거예요. 내가 다 참았더니 이제 속은 뒤집어지고. 근데 어제 과장님이 계속 뭐 설명해주지, 처음 하는 작업이었는데 뭐 설명해주지도 않고서는 그래서 내가 분량
불량 같아서 이거 불량이냐고 물어봤더니 너 쓸데없이 이런 거나 잡고 있냐 그러면서 그냥 너는 빨리빨리 수량만 뽑으라고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뽑았어요 계속.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왜 또 이런 불량 안 잡냐 그러면서 나한테 또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아니 불량을 이거 물어봐도 불량 뭐라 그러고 내가 이걸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더니 급기야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서 있는데 저는 분명히 처음 하는 작업이 맞았거든요. 근데 나보고 너 이거 내가 저번에 한 건데 네가 뭘 처음 하냐면서 너는 뭐 머리도 나쁘고 뭐 이러면서 막 저한테 계속 인신공격을 하고 계속 저를 갈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내가 회사 다니기 싫고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너무 기분도 상하고 자존심도 상하고 언니들이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이렇게 막 함부로 저한테 막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랬더니 과장님이 조금 속이 그러니까 저한테 한 거를 조금 뭐 미안했던 마음인지 무슨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밥 먹으면서 저한테 난 또 아까 내가 너 포장 가라 그래가지고 너 삐졌는 줄 알았지? 이게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전에 그런 말을 나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할 말이 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근데 내가 억울한 거는 그 사장님도 정말 내가 불량낸 거라고 알고 있을까? 그 생각이 드니까 너무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분명히 제 작업 들어오고 뻔히 아는데. 그러니까 아니면 이제는 사람들이 다 짜고서 나만 이렇게 따숩게고 자기들끼리 다 그 언니만 감싸주고 사장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러는 분위기처럼까지 느껴지고 회사 가면 너무 싫어 진짜. 직원이 몇 명이에요? 5명. 사장님 포함. 과장 하나 라인에 셋이 있는 건가? 네. 과장님 포함 네. 게다가 언니들이 나이가 많거든요. 66, 64 이렇게 돼요. 나이가 둘 다. 그리고 또 저보다 조금 늦게 온 애도 또 61.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제일 어린데 제가 막내다 보니까 그냥 커피 같은 것도 제가 매일 타고 그냥 걸려도 내가 빨고 맨날 너무 그걸 당연하게 여겨요. 그냥 그래서 자기들 앉아서 받아 먹으려고만 하고 그래서 자기들은 늙어가지고 아프면 다 아픈 티 내면서 내가 조금만 힘들어하면은 난 젊은 애가 뭐 벌써부터 어디서 아프다는 소리.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근데 몸이 아파서 오래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젊은 애가 어디 회사가 아프다는 소리를 하냐면서 뭐 우리도 여기 다니는데 막 이렇게 계속 나이 들이대는데 막 그럴 때만 자기들 힘들 때는 나이 많아서 괜찮은 거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다른 회사 많이 안 다녀봐가지고 그래 다른 데 가도 또 이런 년들 또 있겠지 또 부딪히겠지 이걸로 참고는 있는데 일적인 면에서 내가 그렇게 못하는 그 부분이 제일 억울하고 그다음에 맨날 나 무시하고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한편으로 그래도 무시해라 내가 그러는데 내가 무슨 걔네들 무슨 밥인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제가 성격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외국에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언니들 긴장도 높고 불안도 높고 그러니까 점점 더 관계가 더 안 되고 더 멀어지고 말수는 더 적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습단지 영단지 정말 그런 분위기. 나도 그래. 일주일이 너무 지옥 같았어요. 일주일 내내 그랬으니까 한 몇 개월 다닌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을. 짜증나. 저럴 땐 어떻게 해야 돼? 나 지금 딱 내가 겪는 것 같아서 짜증나. 그냥 할 말 야무지게 딱딱하고 다녀야 되는 건지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않을까? 안 깔볼까? 막 이러는 것도 들고. 여친님은 본인이 겪는 것 같다고요? 지금 내가 왜요? 어디서요? 회사에서? 이제 그 가장하고 둘이 관계가 좋다고 해서 모든 걸 이제 일방적으로 그래서 다 안 되다 보니까 막 짜증나 막 열번져서 지금. 그러니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친님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아닌데 내가 지금 딱 겪는 것 같아서 좀
당하는 거. 대담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렇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너무 이해가 된다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서 지금 내가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압박감이 지금 무거워진달까? 막 화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언니가 저한테 그 얘기도 하는 거예요. 화장실 갔다 오더니 농담이었던 것 같은데 난 농담을 안 받아들여. 마음이 상한 상태니까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야 너 화장실 갔다 오니까 담배 냄새 나는데 너 담배 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좀 당황해가지고 또 좀 여유 있게 그냥 마음이 편했으면은 그냥 언니 뭐 농담 이렇게 하면서 그냥 장난치고 넘어갔을 텐데 나도 그때 그런 마음들이 계속 쌓여있는 상태에서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너무 확고하게 언니들이 날 담배 핀다고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들어가지고 막 방어를 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게 더 웃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회사에서 무슨 말만 하면은 저는 완전히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병신같이 나 속었다 이러고서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냥 말을 장난치면서 예전처럼 그냥 농담치고 그냥 그러고 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언니처럼 그냥 야무지게 그냥 따질 거 따지고 사는 어떤 언니? 혜수 언니. 혜수 언니 실명. 그래서 따져가지고 또 개순이랑 싸워? 과장이랑 싸워? 그냥 사나요? 혜수 언니는 그렇게 계속 하니까 다 붙이고 과장님이랑 아무 말도 못하잖아요 그 언니한테. 또 왜 웃었어? 나만 병신같이 만들어놓고. 아니 싸워야지. 그거 어떻게 참아요? 계속 지금 그렇게 하면 계속 이제 뭐라 저러는데 담배 냄새 난다 하면 너 담배 피웠냐? 그럼 아니 그렇게 싸워서 한번 싸워야만 조금 덜하지 않을까요? 얘를 만만하게 해서는 막 그럼 잘리는 거 바로. 훨씬 잘린다니까. 회사 얘기예요? 그럼 그냥 참고해요? 지금 내 손은 번져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화나서 소리를 질렀어. 싸웠어. 그럼 사장님이 다음 주 나오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서 술 드실 텐데 어떻게? 다른 일자리 찾아야지. 다른 일자리? 다른 일자리 찾기 어려워. 찾다가 그래도 여기 지금 얼마나 다녔죠? 5개월째. 5개월 동안 다니는 거야. 아까 그랬다면요. 과장이 개순이한테 둘이 그랬다며 불량금 그만 내라고 그런 정보를 딱 들으면 알고 있구나 사람들이. 이게 접수가 안 돼요? 과장이 그걸 아는데 사장이 모를 것 같아? 저는 그 말 들으면 또 화가 나는데? 위에서 일 시키는 사람들은 다 봐요. 그 정도 안목이 없으면 사람을 못 부려. 그러면 결국 사장님도 알면서 결국은 다 아는데 그렇다고 그 나이 많은 개순한테 뭐라고 하겠어? 지금 몇 년씩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지금 다 그럼 저만 혼자 희생하고 계속 다닐 이건 희생이 아니죠. 이걸 왜 희생이라 생각해? 다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얘긴데요? 억울한 일이야 시님이. 일을 잘하고 있는데. 다 알고 있으면 욕을 하지 말아야죠, 저 사람한테. 세상은 그렇게 공정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나도 공정했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는 이미 오랫동안 일한 사람들 사이에 하나 들어간 거라고, 미실님이.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기존에 있는 그 나이 많은 사람을 뭘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 사장처럼 안 해. 근데 그 사장은 그런 수준이야. 그럼 그냥 참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그 월급도 못 주잖아, 사장이. 그럼 월급도 못 주는 사람한테 이거 왜 계속 불량내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과장이랑 그렇게 친한데 다 깨지지. 월급을 못 준다고. 근데 왜 이렇게 화를 내서 얘기해요? 아니, 나 그래도 본인이 들었다 그랬잖아. 과장이 혜수랑 얘기하는 거. 아니 개순 언니랑. 그러니까 개순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거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잖아. 그건 대표님 말씀이 맞구나.
그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해하면 되겠구나. 이게 안 되냐고. 그리고 과정도 지가 민망하니까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이 많은 노인네를 일 못한다고 쫓아낼까? 아니 근데 그럼 거기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본인이 진짜 일을 못한다면 사장이 얘기할 거야. 나오지 마세요라고. 포장으로 간 건 잘했잖아. 어차피 라인에서 불량나니까. 좋은 기회잖아. 내가 불량내는지 개순이가 불량내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빠지세요. 네, 빠져. 그래서 불량나잖아.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있는 게 증명이 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라 그랬잖아. 했어요. 그 첫날은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날 할 때는 갑자기 거기서 다 고쳐준 건지 개순이가 분량을 들리면서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화가 나는 거죠. 지들끼리 다 고쳐주는구나. 고쳐주겠지. 그럼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좀 전체를 보라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 그러면은 거기서 끝나면 될 거를 왜 그다음부터 자꾸 나한테 공격을 해요? 그렇게 해서 과장님이? 왜 공격하겠어? 또 만만하니까. 진짜 뭘 만만한다고 봐요. 거기서 그럼 누굴 공격하겠어? 아니 그럼 거기서 그냥 끝내버려야지. 그 일이 작업인데 어저께 끝났으면 다른 일이 시작했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그 영을 갖고 계속 나한테만 그게 뭐라고 아니라 하냐고요. 본인 같으면 그래? 본인 같으면 어떤 사건이 머릿속에 자주 끝나요? 계속 끝이잖아. 아니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왜 자꾸 나를 끝까지 계속 공격하냐고요. 거기서는. 그게 그 사람 수준이야. 진짜 본인이 일을 못하면 과장이 사장한테 사장이 얘기를 하겠지. 나오지 말라고. 그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얘를 밀쳐냈으니까 그 스탠스를 계속 유지해야 그 시스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관계들이. 그럼 저는 언제까지 계속 이러고 당하고 살아야 되는데요. 말도 못하고. 뭔 소리예요? 회사에 말하러 갔어요? 돈 벌러 갔잖아. 내가 나 좀 봐봐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일종의 게임을 하는 거야. 얘가 잘못했는데 얘한테 뭐라 할 수 없어서 다른 애를 탓하는 거라고. 근데 진짜 사람들이 미술님이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그 사람들은 정직원이고 본인은 외부 업체이기 때문에 본인을 얼마든지 자를 수 있어. 진짜 본인이 일을 못한다 생각하면은 사장님이 얘기를 할 거잖아요. 이해돼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본인이 일을 못하면 나오지 말라 하겠죠. 근데 그 분은 자를 수가 없잖아. 쉽게 월급도 못 주는데. 아니 미신님의 억울한 지점은 뭐예요? 나를 일을 못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은 그냥 그 일에서 정확하게 잘못한 게 쟤인데 나한테 뭐라고 해서? 둘 다인데 하나는 그게 더 큰 거죠. 저는 언니들이 속닥거리는 걸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구나 생각 들었지만 나는 사장님이 모를까 봐. 사장님은 여전히 나를 모를 거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그 다음은 계속 과장이 계속 공격을 하니까 그런 느낌? 이길 수 없는 게임을 하는 느낌? 이 사람들 앞에서는 근데 내가 늘 소리를 내리고 내가 늘 져야지 그냥 살아나는 그게 너무 그 시스템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거기서 나 혼자 늦게 들어온 혜수 언니는 저렇게 당당하게 잘 다니고 있는데 거기는 사장이랑 뭐가 있잖아요. 썸이야? 응. 그럴 것 같았어. 과장이라는 사람이 그 과장이라는 사람한테 찍힌 거예요? 아니면 과장이 자기 사람들 때문에 화를 내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좀 봐요. 일을 못하면 사장님이 나가라 그래. 그때 억울해. 그때 다 뒤집어 엎어. 과장님한테 1대1 면담에 사장님이 면담해서 사장님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개순 언니가 분량 낸 거 정말 모르시고 제가 냈다고 생각하시냐고. 할 얘기 그땐 다 하고 나가요. 자르면요? 그렇지.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냥 날리고 있는 거야. 그래야 그 조그만 회사가 안정되게 돌아가지. 그럼 그 언니들이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걸 언제까지 당하는 걸 알아요? 뭐 어느 정도나 함부로 하는 건데요? 아니 뭐 이 개같은 년아 뭐 연병 이렇게 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계속 트집을 잡는 거죠. 내가 뭐라고 말을 했는데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면 또 할 말을 못 하는 거고. 내가 분명히 처음 하는 작업이라 그랬는데 네가 이게 저번에 했던 건데 네가 머리 나빠서 기억을 못 하는 거면서 뭘 내 탓을 하냐 이러면서 했던 거라고 해서 그럼 그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들 말은 다 맞고 내가 하는 말은 다 잘못된 거고. 근데 뭐 물어보면은 뭐 하지 말라 그랬다가 또 다시 또 얘기 설명해줬다가 또 빼면은 또 그거 또 말을 계속 뒤집어요. 하여튼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막.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 좀 봐요. 누가 나를 욕할 때 그 사람들이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봐. 그러니까 나는 거기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나를 만만하게 보는구나 우습게 보는구나 그거밖에 생각이 안 된다고요. 그럼 아니 그건 맞는 얘기지. 가장 본인이 나이가 제일 어리잖아. 그건 맞잖아. 근데 그 만만하게 보는 게 왜 그 만만하게 보는 거를 지금 이용하겠냐고.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일적이면 그렇게 넘어갔다 친다고요 지금. 근데 계속 그 후폭풍이 계속 있으니까. 근데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이 사람들 인정해주는 시기가 올 수 있어. 얘가 그 되게 괴로운 텐데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얘가 그래도 이렇게 덤터기도 써주는구나 이런 고마움이 올 때가 있어. 축구할 때 그런 경우가 많거든. 사실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잘 몰라. 근데 뭐가 잘못됐어. 제일 어린애한테 뭐라 그래. 네가 패스를 잘못해가지고 이거 우리 골을 먹었다고. 근데 그때 애가 삐져서 경기장을 나가면 이제 파토가 나는 거야. 근데 그냥 거기서 욕을 먹어도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러면은 나중에 와서 형님들이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때가 와. 근데 저 세상에서 억울한 거 진짜 못 참겠어요 진짜. 근데 그거 참으려고 회사 다니잖아요 사실.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저는 그걸 참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생각하면서 회사 다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고 사실 내가 성과를 내서 돈을 받는 것보단 그 회사에서 그 사회 시스템을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니 그거보다는 미실님이 지금 좀 자신감이 있나 보다 일에 대해서. 그쵸? 그건 있어 보이네. 그러니까 억울한 이제는. 내가 쟤들보다는 일을 좀 잘한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는 근데 거예요. 그거 인정 못 받는 그 부분이 있는 것 같겠어. 원래 어릴 때도 억울한 건 죽게 못 참았어요. 지금 수빈이에게 반응을 좀 해요. 아니 그래서 억울한 거 아니야? 나는 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나름. 이 말엔 통이 되는데. 그러니까 일에 대한 부담은 이제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 그렇다고 하면 되지. 왜 이거를 말을 이렇게 해?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네 맞아요. 좀 짜증 좀 내지 말고 얘기해. 근데 좀 스트레스 받아 죽겠구나. 뭘 잘한다 그러면은 잘하는 것도 얘기를 안 하고 지적하는 것만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과장님이랑 개수한에게 얘기하라고 듣고 이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쟤들도 알고 있구나. 나 같으면은 즐겁게 그 게임에서 내가 다구리다가는 역할을 난 해주겠네. 어차피 그 회사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승자예요. 본인이 이렇게 화내고 열받아서 계속 틱틱거리잖아요. 진짜 이상하게 행동하잖아. 그럼 사장님이 나가라 그래. 일은 잘해도. 진짜 힘들면 때려치고 나와. 미신이 억울한 거 어쩌면 때려치고 나와도 되는데 그 다음 프로세스 생각해. 어떻게 또 직장을 어떻게 또 구할지.
적어도 본인 억울한 거는 집단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알잖아요. 그 회사에서도 미실 일 잘한다. 그래 개순이 너무 못한다. 나이나 처먹어가지고 이렇게 해야겠어요 그럼? 그래서 저는 어딜 가나 미신이 그런 시기가 있어요. 몰리는 시기가 어딜 가도 있어. 근데 그 시기를 좀 넘기면 돼요. 어떻게 넘겨요? 그거 견디는 거지 그냥. 참아요. 아까 누나님이 얘기한 대로 내가 오늘은 욕빠지구나. 축구 경기 하면서 오늘은 내가 욕빠지구나. 내가 고생했지. 다 나한테 뭐라 그래. 그래서 그래 한 경기만 버티자. 다음 주에 나오자. 그러면 미시님이 목소리 낼 수 있는 순간이 어느 순간 와. 억울함을 좀 견뎌야. 아니 한 1, 2년 만이면 그 사람들 좀 정리될 가능성 많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럼 견디는. 그럼 1, 2년 참으라고요. 성실하게 하라고. 욕하면 욕 먹으라고. 근데 그건 진짜 그 사람들이 욕하는 게 아닌 거라고. 사장님이 나가라고 하면 그때 다 뒤집어 엎어요. 소리 지르고 욕해도 돼. 사장님한테는 다 이 꼰지르고. 무슨 생각해요? 말은 맞는 말이고 여기서는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은데 회사 가서 또 뒤집어질까봐. 그리고 저는요 일단은 누다씨님이 얘기는 하시는데 계속 표정이랑 어투는 계속 짜증이 나 있고 소리 지르니까 그게 너무 불편하고 불쾌해요. 되게 저한테 오히려 너 왜 그것도 못 참고 왜 어디 네가 어디 갈 데 있어? 아까 막 나한테도 그 나이 갈 데도 없고 프로세스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게 너무 지적당하고 막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요. 그래 알겠어.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나마 나은데 지적을 좀 당해야 돼 이거는. 현실에 문제가 걸렸잖아요. 감정을 따라 살 때가 있고 현실적인 걸 고려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미실은 지금 현실적인 걸 고려해서 좀 견뎌야 되는 시기야. 그건 이해되죠? 네. 그리고 수플림이랑 열심이랑 위로 공감해주자. 그럼 나라도 짜증을 좀 내자. 내가 지금 미실님한테 짜증내는 게 미실님이 잘못했던 생각에 짜증내는 게 아닌 걸 알잖아요. 그렇게 안 받아들여진다고. 응원하는 거지 응원. 미실님이 잘 이렇게 생각을 바꿔가지고 거기서 좀 견딜 수 있도록. 내가 그래서 오늘 먼저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본인 힘든 거 아니까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본인을 응원하면 100% 미실님 진짜 힘들겠어요. 화이팅이에요. 내가 그런 스타일도 아닌 거 알잖아. 이렇게 응원하면 또 미신이 못 버텨. 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이 상황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지. 저는 이제 미실님이 그렇게 느다스님이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느다스님한테 화라도 내서 거기서 보면 화를 조금 해소되지는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긴 해요. 나를 공감 못 해준 것 같은 서운함도 있지만 대신 그 서운함을 대신 이렇게 좀 다르게 표현해봐요. 미신이 저기에 화를 더 내. 그러고 좀 버텨봐. 이렇게 좀. 네, 느다스님한테 좀 더 화를 내서 거기서 참으라고 하니까. 네, 오늘은 내가 욕받았다. 나한테 화내. 왜요? 지금 계속 이렇게 몰아붙이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쌓였던 거 여기서라도 그냥 참으라고 하니까 그럼 그 화는 여기서라도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짜증나 저도 들으면. 미신님 좋으니까. 그런 우열이 없으면 저는 탈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못하는 사람들 가다가 잘못될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안주를 하고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문제인가 저도 이제 그러면서 조금 그렇게 생각을 돌려봤어요. 좀 그런 그러니까 어디다 화를 풀 수 없었으면 탈북을 못했을 것 같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한 그냥 이제 좀 참고 이래라 참고 살아라 지금 이러잖아요. 그냥 견뎌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참고 견뎠으면 그냥 살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살기 힘든 시스템에서도 지금 탈북 못하는 사람들이 안 하고 싶으면 못하는 게 아니고 겁이 나서 도저히 못하는 그런. 그래서 저는 이제 계속해서 미실림을 이렇게 뭐랄까 거기서 견뎌란 말 못하고 지금 같이 막 이제 꿇거든요. 저도 마음이 참는 거에 대한 거. 그래서 내가 문제 있나 내가 이래서 사회생활 못하나 조금 이렇게 자책이 들더라고요. 대신 그걸 조금 그렇게 전환시켜봤어요. 내가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탈북하지 않았나? 그냥 참고 막 안주하고 살았으면 그냥 거기서 있어 살았어요. 그거 지금 회사에서 화를 내라는 거예요? 거기서 못하니까 나한테라도 화를 내라는 거야? 아니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렇지 않다니까 대신 누다심만 하니까 화를 내라. 예, 대신 여기서라도 화를 내. 여기서라도 화를 내래 나한테. 그래요. 욕 좀 해. 찰지게. 그 이제 그런 마음이 나쁜 건 아니라고 저는 그렇지. 생각해서 그렇게 독한 마음으로 일하라고. 거기는 독한 마음으로 네, 진년들을 그래서 두고 오자. 그리고 여기 와서 이제 네 새끼가 나 유시키지 않았냐. 화를 내래잖아요 사람들이. 누다심님 탓하면서 일해요. 아니 무슨 생각해? 근데 스플님 얘기한 거랑 밤님 얘기한 거랑 여신님이 얘기했는데. 아니 아까 전에 했던 얘기 중에서 거기에 멈춰 있어? 여신님이 지금 얼마나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니 이 여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해서 노다심한테 화를 내고 표현하라고 하니까 그 말도 좋고 이해가 갔어요. 탈북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두려움과 그것 억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맨 처음에 저보고 왜 얘기를 안 해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그치 그러니까 공감받는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나도 얘기하고 싶은데 나 솔직히 대표님이 계속 얘기하지 마라 입 다물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안 한 거거든요 회사에서. 그래서 속으로 되게 욕했어요. 네가 나한테 말하지 말래서 말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 화살이 일로 그 얘기를 해야지. 지금 해야지. 했어? 해. 개인 상담에서 했어? 걔는 이제 끝나고 해야 돼. 지금 해 지금. 지금 해. 이따가 좀 나한테 욕해. 둘이 있을 때 하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해요. 대표님이 입 꼭 다물고 있으라 그래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바보같이 당하고 있었다고 일주일 내내. 내가 얼마나 열받았는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욕을 해야지. 그건 안 할래요. 왜? 욕은 내가 그 언니들한테 맨날 씨발려가지고 입이 붓고 살아가지고 아주 그렇게 들어서? 아니 일주일 내내 마스크 쓰고 욕했거든요. 네 욕을 했다고? 눈은 웃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씨발려나 죽어라 되자라 막 지금 순간 눈에 도끼가. 아니 여기다 해. 시발년이라고. 그래서 내가 좀 물어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게 사실 아까 박님이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신선 충격? 그 사회생활 그 뭐라 그랬지? 일을 성과를 내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억울한 그거 약간 억울한 값이라고. 그쵸. 견디는 값이지. 근데 왜 나만 많이 당해? 좀 다시 얘기를 좀 해줘봐. 당황했어. 또 긴장해서 또 말 시켰어. 긴장이 되는데 릴렉스. 말을 잘 못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 회사에 가서 내가 그 한 사람 몫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 몫이 사실적으로 일 같은 거는 별로 그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사람들하고 결국 교류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는 그 상황에서 견디는 것 때문에 내가 한 달 동안 그걸 견뎠기 때문에 월급을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회사 다니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관계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그렇죠. 견디는 값이 월급이라고.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헷갈리지. 나보고 가서 사람들하고 관계하지 말고 돈만 벌래며 나보고. 그걸 또 왜 이렇게 맥락을 바꿔가요? 본인이 관계한다 그러면은
엄청 거기에 신경 쓸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가서 관계 안 하고 나는 일만 해가지고 돈 벌어온다 이 각오로 가고 있는데 담님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그 사람들하고 굳이 막 내가 사회생활에서 관계한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호작용이 된 거니까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근데 어쩔 수가 없잖아요. 회사는 나 다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억울해. 억울한 값으로 월급 받는 거예요. 그냥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되게 괜찮은 생각이다. 그냥 내가 이거 족같지만 견딘다. 그리고 난 이들 돈 받아갈 거다. 그렇지. 아니 또 회사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월급을 여기만 꼬박꼬박 받아. 여기 외부 직원. 그래서 밉겠네. 당연히 나이도 어리지 월급 꼬박꼬박 받지. 자네는 돈 못 받고. 그래서 본인이 받는 월급은 억울한 값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멈춰야 되는데 짜증이 난다고요. 혜선이 나한테 늦게 들어왔는데 왜 혜선이는 안 거기는 사장이랑 썸씽이 있잖아. 진짜 나도 사장이랑 썸씽이니까 견딜 수 있겠어요? 싫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떻게 밤님이 좋은 얘기 있었는데 얘기 좀 해줘요. 얘기 듣고 그 말이 생각나면 되게 힘 많이 들 것 같아요. 일하면서 내가 이걸로 내가 돈을 받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냥 회사에 가면 일만 잘하면 되지 내 몫만 하면 되는 거지 왜 내가 덤태기를 써야 돼? 난 되게 그런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늘 억울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수플님도 아까 전에 그 얘기가 언젠가 인정이 아니고 언젠가 알아주는 날이 올 거라고 그 생각이 딱 한 번 들었었어요. 이번 일주일 내내 일하면서. 그래서 쟤네들이 그 과장이랑 그 근수원이랑 둘이 속닥속닥 들으면서 알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참아주고 내가 덤탱이 쓴 거 지네들도 나중에는 언젠가는 나를 인정해줄까? 알아줄까? 근데 그런 생각을 잠깐 하긴 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겠어. 나 지금 되게 헷갈리는데 그냥 그거 인정이 아니라 관계가 좋아진다고 그랬었나? 상황이 좀 좋아진다고 나아진다고. 네? 관계가 좋아진다. 사람들이 약간 아까 축구 얘기하면서 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야. 그 전이 몰라 나도 까먹었어. 축구 얘기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 그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견디다 보면은 이 그 사람들이랑 어쨌든 알아주는 순간이 온다고. 알아주는 순간. 얘가 그래도 얘가 버티는구나 이렇게 해서 약간 좀 하여튼 그런 맥락. 그래서 수프님 얘기도 권님 얘기도 여신님 얘기도 누다신님 얘기도 나도 껴주는 거야? 특별히 껴줄게요. 그래서 하여튼 좀 견뎌볼게요. 사실 나도 그만둘 생각은 없었어요. 맨날 가기 싫어가지고 내가 맨날 징징징한 거지만 내가 그 생각 안 하고 있었잖아요. 내가 딴 데 가면 내가 또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 내가 또 사회생활 얼마나 못하겠어요. 또 그 지겹지.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서 일도 할 만하지. 내가 일 디립다 억울하고 내가 정말 짜증나고 죽을 것 같긴 하지만 내가 그래도 다녀야지. 그래도 돈은 벌어야지. 그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데 내가 밴드에서 위로 많이 해줬잖아. 잘한다고. 여기서 좀 완성률 높였더니 또 바로 여신님만 좋아한다고 서운하다 좀. 잘한다는 걸 못 들은 것 같은데. 뭐라고요? 잘한다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아. 어쨌든 알겠어요. 네 분의 말을 다 통합해서 일주일을 또 버텨볼게요. 미시님이 일단 출근만 해서 퇴근만 하면 일단 잘한다는 전제는 있는 거지. 무조건. 맞아. 그것만 해도? 그럼. 그래서 월급만 타서 이제 생활만 딱 유지할 수 있으면 무조건 그거는 잘한다는 전제인데 거기서 더 무너지면 안 되니까 힘을 실어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안 그래도 우리 신랑이 내가 물어봤어. 신랑이 맨날 뭐 하는 말이 너 힘든 일 다니지 마. 괜찮아. 오빠가 벌어. 괜찮아. 집에서 쉬어. 이 말을 밥 먹듯이 달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여기를 쭉 다니기 시작하니까 오빠 그 말을 안 하는 거야 나한테. 그랬더니 내가 이제 좀
그 뭐지? 되게 유세를 떨었어요. 일 다닌다고 돈 조금 벌어온다고. 그랬더니 우리 신랑이 하는 말이 야, 너 직장 2번 다니다가 뭐 기부싸가서 완전히 너 모시고 다녀야 되겠다 막 이러면서 왔대. 그래서 내가 아 그렇지 남들은 다 돈 벌어오는데 내가 돈 번다고 되게 유세 떨었지. 내가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근데 좀 달라요. 신랑은 나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는 내가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해가지고 그 불량 낸 얘기만 억울하니까 그 부분은 내가 얘기를 했어요 신랑한테. 그때 오빠가 아 뭔가 답변을 주는데 시원찮은 걸 플러스 뭔가 네가 문제라는 듯한 뉘앙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하기가 싫어진 거지 남편한테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구나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 남편은 남의 편이라고. 그리고 미션이 나는 이번에 이렇게 좀 본인이 좀 미움받으면서 네. 입장을 좀 바꿔나가. 본인이 개순 언니야. 내 직장에 어린애가 왔어. 일도 잘해. 안 믿겠어? 그리고 월급은 나 못 받는지 지금 받아. 그러니까 죽여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본인 집단에서 내 내담자 어린애만 들어와도 눈 뒤집혀가지고 어? 그러잖아. 처음에 옆에 앉았다고 나한테. 그러니까 아니 본인보다 아니 다른 내담자가 본인보다 20살 어린애가 있거든. 엄청 질투해. 누구 얘기하는 거야 그쵸? 그치? 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그 밴드에 아니 블로그에 좋아요 눌러주잖아. 왜 걔는 꼬박꼬박 눌러주냐고. 왜 눌러줘? 그래서 입장 바꾸면 그래 나도 이런 게 있는데 저 사람들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좀 하면서 견뎌요. 응? 그래.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야기가. 개인 상담 때 좀 좋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근데 밤님 안 추워? 네. 여기 많아서 더워요. 직장에서 그 화장실 물소리 내리는 거 들으면서 월급 잘 받고 있지? 네, 그럼요. 그럼. 네, 요것도 받았고 다음 주에 이제 연봉 협상하거든요. 어머, 진짜? 네. 그래서 왜까지? 오늘 뭐 풀림도 아니고 세금도 안 와가지고 좀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그래서 그게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연봉 협상 어떻게 해야 되나? 주변에 좀 물어볼 사람 있나? 연락해보면 되지, 두 사람한테. 응? 연락해보면 되지. 그렇죠. 그 그립판 얘기 좀 해봐. 그립판. 작품판 얘기 사진. 이번에 작품을 팔았어요. 그 저번 전시했던 거 그 시리즈인데 월요집단 사당센터에 작업 큰 게 액자가 하나 있거든요. 그냥 그때 철새님 얘기하다가 철새님이 이제 뭐 산다 만다 하다가 와이프한테 이제 안 된다 해가지고 그냥 그림을 벗다 놨었어요. 작업실 정리하면서 그냥 어디 사람들이 보면 좋으니까. 그리고 그 큰 액자가 되게 사실 어디 보관하고 이러면 짐이 되기도 하고 계속 두면 곰팡이나 이런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관리 차원에서도 그냥 거기 두고 만약에 팔면은 이제 뭐 커미션 떼줄게 이러면서 농담식으로 철새님이랑 그런 얘기하고 그냥 뒀는데 이제 그게 거의 한 2년 된 거죠. 그 작업실 정리했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그 이제 다른 집단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월요 집단에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랑 이제 요즘 연락을 자주 해요. 친해져서.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전에 뭐 했냐고 하길래 사진하고 예술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직업을 이렇게 했다 했더니 작업이 궁금하다 해서 제 사이트 알려줘서 보여줬더니 그 상담실에 있는 작품이 그 각 작가님이시냐고 되게 놀라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1년 동안 내내 너무 좋아했대요. 그거 작품 보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럼 제가 농담 삼아서 좋으시면 하나 구매하시죠 이러면서 했어요.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진짜요? 이러면서 얼마에 하시냐고 이러면서 해가지고 이제 저는 조금 저렴한 걸 좀 판매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런 게 있고 에디션은 이렇게 또 특별하게 이제 그건 좀 값이 비싸다 했는데 제일 비싼 쪽으로 그걸 구매를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팔았어요. 하나 팔고. 그럼 그게 에디션이면은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원래 사진 작품 같은 거 이제 그림 같은 거는 하나가 이제 한 점이 있잖아요. 근데 사진은 사실 그냥 늘 프린트해서 하면은 몇백 장이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작품을 만들 때 만약에 사진 한 장 있으면 그거에 대한 에디션이라고 정해두는데 난 이거 5개만 판매할 거야 라고 정해놔요. 그래서 이 작품 A 작품의 에디션 넘버가 있어요. 1부터 5까지. 그걸 이제 작품 보증서랑 함께 이걸 해서 주는 건데 그거 작가가 정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작품 에디션이 적을수록 이제 더 고가로 넘어가기도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저도 정해는 놨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하는데 뭐 얘기로는 자기가 굳이 에디션을 사고 싶다는 거예요. 그렇겠지. 그래서 아니 굳이 그냥 집에 포스터 걸어두듯이 그냥 편하게 사라고 그냥 저렴한 걸로 해서 사라고 그랬는데 자기는 약간 그 재테크한 것도 있다고 언제 그러니까 열심히 저한테 막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사진 보더니 아니 지금 직장 다닐 때가 아니라 얼른 때려주고 예술하라고. 위험한 얘기 하시네 이거. 빚이 얼마인데? 제가 빚이 있어서 안 된다. 빚 다 갚으면 그래서 그래도 뭐 직장 다니니까 또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언제든 또 이제 그러니까 얼른 작업을 해서 이걸 가치를 올려라. 자기들 이거 투자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그러면은 밤님은 저하고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전 지금은 IT 회사 다니는데 예전에는 사진 예술했죠. 약간 사진 예술이라는 게 뭐 이렇게 단순히 사진 찍는 거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이제 그냥 창작 활동에서 예술했어요. 그냥 이제 근데 사진을 주로 한 거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었고 그냥 다른 작가들처럼 이제 작품 해서 그걸 전시를 하고 싶어 했고 뭐 공모전 이런 데 내고 싶어 했고 그랬죠. 그럼 내가 이해를 못했는데 그 에디션이라는 그 말이 원본이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진 아까 계속 찍어내면 여러 장이 100장이 나올 수 있다는데 그 원본이 하나가 있으면 그 한 장에 대한 값이 약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수량 제한.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몇 장만 하겠다. 리미티드 에디션처럼 딱. 이해됐어요? 이해됐다고? 대충. 아니 정확히 물어봐. 야 이거 청보리 아니 근데 아까 5개만 5개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것만 딱 나온다는 얘기도 딱 그렇지 그것만. 맞아요. 그 이제 보증서로 써주는 거야. 네. 아무튼 기분 엄청 좋았겠어, 그렇지? 얼떨떨하죠. 너무 좋았겠다. 인정받는. 좀 부담도 되고 사실 왜냐면 내가 활동하고 있는 작가가 아닌데 사고 이전 판 적은 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부담스럽기도 했던 게 내가 지금 데뷔한 작가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 약간 다 지인들이 사주긴 했는데 그때도 다들 그런 얘기는 했죠. 이제 어쨌든 작품을 좋아하니까 재테크 목적으로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제 좀 기분이 좋은데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도 좋은데 좀 부담되는 것도 사실 있더라고요. 뭐 서울대 나와야 다 과외 아니야? 아니 데뷔가 뭐야? 사진에서 데뷔. 약간 어떻게 보면 개인 전시회 했잖아. 이제 늦게 한 거죠. 이제 데뷔를 한 거야? 그렇죠. 그렇게까지 해? 한 거죠. 이제 그걸 내가 작품 발표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책을 발간하기도 전에 책을 이미 팔았어. 그러니까 이런 능력자지.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죠. 우쭐대고. 근데 부담스러운 거 사실 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부담이야? 약간 쑥스럽고 이렇게 해도 되나? 약간 생태계상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들고 왜냐면 잘 모르니까 나도. 그러면은 범님은 지금 IT 회사 다닌다고 하셨는데 빈방 갚으면 그 회사 때려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좋다. 근데 생계가 유지가 안 되는 거지. 근데 생계를 유지하려면 이제 그 이후에 계속 생각을 해야죠. 어떻게 할까? 프리랜서 어떻게 할까? 일을 하면서는 못해요? 제가 체력상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어서 작품 활동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그냥 가끔 생각은 해요. 이제 굳이 사진이 아니어도 저는 영상이나 영화 쪽 작업하는 것도 좋아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쨌든 계속 영화 쪽은 하고 싶은데, 그래서 K님이랑 그런 얘기도 했거든요. 이제 K님이 연극을 하잖아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주변에 사람들이 있고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는데, 저는 되게 예전부터 그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대학원이나 이런 학교 같은 데 들어가면은 그런 게 생긴다라고 얘기를 해줘서, 아, 나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대학원을 가볼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막연하지만 조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런 것들 정해두고 나중에 어쨌든 회사를 계속 내가 다닐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니까, 프리랜서로서 내가 뭐 자리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어떤 능력들을 키워야 될까? 이런 것들 조금씩 시간 날 때 좀 생각하고 그러고 있어요. 일단 회사에서 잘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홈페이지를 좀 우리 밴드에 올려줘. 여신님이랑 미실이랑 궁금해 하시니까. 아, 제 걸요? 좀 놀랬어요. 이런 능력자는 이제 알았어요. 나는 사실 그때 그 놀랬어요. 제가 여기 처음 왔었을 때가 밤님만 개인 전시회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밤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누다심이 여기 갔다는 거에만 꽂혀가지고 이제 또 괜찮아, 그때 꽃다발도 될 것 같았지? 막 이러면서 나 그게 너무 부러워가지고 그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남은 질투하면서 자기는 질투받으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근데 엄청 나한테 뭐라 했거든. 사진 같이 찍었다고. 사진도 엄청 그래서 맨날 여기 옆에 같이 앉는다고. 근데 그 사진 종류 아니 이따 가서 볼게요. 가서 보면은 좀 네. 좀 특이해, 신기해. 아, 이렇게 해서 하는구나. 그땐 전시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얘기 들으면 이런 거였나. 근데 연봉 협상도 연봉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돈도 많이 네. 받고 그래서 능력도 기대했지. 인정받고 진짜 좋겠다. 멋있다. 아무튼 그 월급 받고 저한테 다 주고 매주 생활비를 주고 좀 어때? 좀 밤님 그 우리 한지 몇 개월 됐잖아요. 몇 개월? 진짜 오래됐죠? 그쵸. 체감은 거의 1년 한 것 같아요. 그래, 작년부터 하긴 했다. 그쵸? 좀 어때요? 이렇게 좀 하는 게 1년 됐겠다. 이게 한 달 단위로 조금 원래는 한다가 일주일 단위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빡세다 이런 느낌도 있는데 좀 내가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왜냐면 이제 각 한 달 지출로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막 그렇지. 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이나 갑자기 이렇게 나갈 때, 그럴 때 이게 용돈에서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큰 돈이, 이렇게 몇만 원이 큰 돈이니까 그래서 좀 부담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어차피 매주 있더라고요 그런 게. 그러면서 근데 매주 관리를 해주시니까 어쨌든 되게 그런 거는 감수가 되는데, 나중에 내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희 생활비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엑셀로 정리하기도 하고, 가끔은 이제 뭐 여행 갈 때 이런 거 정리하고 좀 이렇게 정리해야겠다. 되레 제가 이제 K님도 그걸 관리를 못하거든요, 돈 관리를. 저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되레 이제 컨설팅을 해준단 말이에요. 한 달에 뭐 얼마가 있으니까 되게 불안해할 때에서 가끔 다음 달 생활비밖에 없어 이러면 뭐가 나가고 하니까, 그럼 여기서 조금 지출을 줄이고 이렇게 하자 이러면서 그런 얘기들 해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누쌤이 전 관리를 해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서 저는 지금 일단 저한테 되게 필요한 부분을 해주고 계신다고 생각해가지고 좋아요. 좀 내가 내 맘대로 내 돈을 못 쓰는 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물론 사고 싶은 거 못 사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사실 그거를 이게 충동이 크니까 저는 이제 가끔 사고 싶은 게 생기거나 이런 것도 충동이 크지, 사실 그게 정말 필요해서는 제가 말해서 사잖아요. 그렇죠. 필요한 건 또 돈을 따로 주거든. 필요한 건 이제 가끔 받아서 하고,
그리고 사실 살면서 그렇게 필요한 게 없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죠. 맞아. 그래서 그게 크게 불편하진 않아요. 불편하지 않아. 네, 되레 충동을 억제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고 충동이 들어서 아 내가 그럼 왜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았나 이런 거 좀 인지하게 되고 되레 그래서 되레 빚 잘 갚게 되니까 좋죠. 아무튼 쉽지 않은데 그래도 밤님이 계속 같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해줘서 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약간 이제 매주 그래도 해가면서 이제 한 달 단위로 이렇게 리셋하고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이번 달도 잘 참았다, 잘 견뎠다, 약간 이런 것도 생기고 뭔가. 그래서 잘 돼가지고 내가 아예 프로그램을 만들었잖아. 통장 탈출 프로젝트. 이거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아무튼 잘하고 있어. 빚도 많이 갚았지, 그쵸? 무지개 개인빚도 많이 갚고. 그쵸, 그건. 저쪽 집단비도 없고.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못 갚긴 했는데 그동안 또 나가는 게 있어가지고. 나는 그래도 많이 갚았다고 생각해. 일주일에 15만 원씩 딱 쓰면서 나머지는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여신님은 돈 잘 안 쓰시죠? 네, 잘 안 쓰는데. 저는 처음에 이제 의다스님이 돈 관리 해주신다고 했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좋네. 나도 이거 이해가 될 때가 있네. 처음에는 왜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독립을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산다고 제가 그때 그래서 욕을 먹었 그거에 대해서 반박해서 욕을 먹었던 기억도 나고 누가 욕을 했어요? 다들 이제 그 욕을 했던 거 근데 아들 얘기하면서 했던 것 같은데. 욕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욕이라기보다는 아니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님 얘기요. 그때 이제 의다스님이 관리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독립을 못하고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했다가 이제 욕을 얻어먹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이해가 되고 좋네. 그게 이제 습관이 되면 나중에 이제 독립해서도 제대로 될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어요. 아니 밤님은 빚만 다 갚으면 뭐 알아서 하면 되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갚아야 될 빚이 얼추 잡아서 2천만 원이 있거든. 학자금까지. 학자금 빼도 한 아직도 몇백 있으니까. 고맙겠다, 밤님. 그쵸. 이렇게 관리를 해주시니까 그래도 이렇게 빚도 갚을 수 있고 좋겠다. 이런 것도 질투나요, 미셸이? 매달 월급 주시고 돈 내놔. 내가 다 관리해줄게. 정말 스쳐가요. 돈이 통장에 스쳐가요. 이번에 작품비 들어온 것도 스쳐가서 이제 작품비 수입 내놔. 내가 실비 주고 50%는 이번에 하고 싶은 거 하지 않겠거든. 그리고 어디 가서 이걸 얘기를 못해요. 왜냐면 너무 사이비 같잖아요. 내가 상담사한테 내 돈을 주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친구들이 상담한다고? 왜 뭐해? 약간 뭐 돈 관리 컨설팅 이런 거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아니 근데 우리 그 시트에 옆에 나한테 얼마 있는지 내가 적어놓은 거 봤죠? 네. 아니 다른 내담자는 그걸 못 본 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돈을 얼마 갖고 있는지를 자기가 몰랐대. 그래서 되게 불안했대. 이 얘기를 나중에 하고 그래서 옆에 있잖아 탭이 이거 보면은 네가 나한테 준 거 내가 너한테 준 거 있는데 못 봤다 하더라고. 이상하지? 내가 생각해도 이상해. 좋네요. 이 진짜 인자심 센터가 진짜 좋다. 처음에는 좀 좋다는 생각이 진짜. 욕먹을 일이죠. 근데 이해를 하기 전까지는 진짜 사이버 같은 느낌 들고. 그쵸. 이제. 그래서 저도 그런 거 지금 돼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좋은데 다른 사람도 또 이거 보고 또 난리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해하기 전까지인 것 같아요. 저도 좀 이해는 안 됐었는데 그럼 지금은 좋다 생각 들어요.
교수님은 하고 싶은 얘기 없어요? 저요? 지금 어제 아들하고 지금 갈등하고 지금 아침에 나왔는데 갈등은 핸드폰 때문에? 네? 핸드폰 말고 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안 된다고 안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이가 지금 화가 나가지고 무슨 얘기예요? 운동을 하겠다고. 진로를? 아니요. 지금 좀 학원 좀 보내달라고 운동 학원 무슨 운동? 그까지도 물어 안 봤어요. 아마 복싱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전부터 복싱 좀 하고 싶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게 왜 안 보내는 건데요? 그 학원이라는 게 본인이 간다고 해서 보냈는데 계속 늦고 그러니까 시간을 안 지키고 선생님이 계속 전화해서 가고 그리고 또 수업을 참석해서도 선생님한테서 피드백을 듣기로 계속 옆에 친구하고 계속 이렇게 수다로 떨고 이러다 보니까 수업에 집중도 안 하고 이래서 제가 계속 이제 아이한테 계속 전화를 하죠. 이제 학원 가나 오지나.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 제가 전화를 수신 차단 당한 거예요. 아이한테. 제가 엄마를 차단했다고? 이제 제가 계속 전화를. 근데 그 학원이 지금 복싱 학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학원에? 다른 학원 네, 이제 일반 뭐 학원이고. 수학이라든지 영어라든지 그거는 이런 아이가 가고 싶다고 한 건 아니죠. 가겠다 해서 보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항상 뭐나 시작하면 끝을 안 보고 그냥 또 보고 근데 복싱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네? 복싱은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아니요, 저는 뭐부터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꽁기를 끝까지 나가라. 내가 어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가 남자인데 가정을 책임져야 되면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네가 여자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나는 네가 뭔가 꽁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잘하고 모르가 떠나서 그러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니까 참견하지 말라고 또 그런 얘기 들어서 참견 안 한다. 그 다음 더 이제 쌩 깠는데 지금 운동을 하겠다 해서 안 된다고 안 시키겠다고 이때까지 하겠다는 거 내가 다 이제 했었는데 니 끝까지 이제 중간에 계속 포기해버리고 너하고 싸우기도 싫다고. 아니 근데 그거를 안 보내는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좌절을 좀 겪으라고. 엄마가 이제 다 들어주니까 그냥 난 그냥 해달라면 다 되는구나 해서 자기 두고 싶을 때 좀 그만 포기해버리는 것 같아서 내가 뭔가 시작할 때 이거 내 끝까지 나가야 되겠다는 조금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처벌이 따르겠구나 하는 좀 그런 거 좀 가긴 하라고 제가 이번엔 근데 아마 많이 아이는 들었어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걸요. 저는 엄마가 그랬거든요. 엄마가 내가 뭘 하면은 궁금해하지도 않았고 그냥 무조건 안 돼였어요. 그게 그 거절감이 되게 크거든요. 아니 이게 내가 뭐 할지 물어보지도 않고 왜 얘기도 안 들어주고 이걸 안 된다고 하지? 그냥 엄마는 나한테 뭘 해주기 싫은 거구나. 되게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뭘 물어보고 그랬는데도 뭘 물어봐요? 아까 뭐 복싱인지 무슨 운동인지 모르는 거 있잖아요. 전부터 복싱 이제 그냥 추측이잖아요. 그거는 애가 어제 정확히네. 엄마 나 운동하고 싶어라고 했는데 그냥 안 되라고 한 거잖아요. 그것도 보면 친구 따라 지금 저는 뭔가 다 신청 이번에 학원 보낼 때도 친구 따라 이제 친구가 하는데 거기 좋단다고 이제 저는 그냥 두말 없이 그냥 보냈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한 번쯤은 이제 거절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그게 헷갈려요. 뭐가 헷갈려? 어떨 때는 어쨌든 엄마는 나한테 뭘 물어보진 않는데 어떨 때는 해주다가 어떨 때는 안 돼. 엄마 되게 기분파구나. 내가 엄마 기분을 되게 잘 맞춰야 되는구나. 되게 이런 생각을 갖게 돼. 저는 그랬거든요. 이런 생각 좀 갖게 피드백은 돼요. 들어야 아예 안 돼서. 아니면 어떤 걸 해도 너 친구 따라가는 거야? 아니면 너가 정말 가고 싶은 거야? 물어보든가. 너 무슨 운동 하고 싶을 거야? 물어보거나.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했으면은 조금 어쨌든 엄마가 생각을 해서 이걸 하는구나 하는데 엄마 기분파구나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나는 기분파 정도가 아니라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굉장히 피아노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솔직히 경제적 능력이 안 될 것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빠가 피아노를 사주셨어요. 너 피아노 쳐라. 근데 저는 또 재능이 있어가지고 아빠를 보고 피아노가 쳐졌어요. 그래서 어릴 때 고정 때도 하고 그랬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근데 6학년 때
돼서 피아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사주셨는데 6학년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게 한이 되는 게 왜 언니들은 막 고전무용 학원까지 보내주면서 언니들이 해줄 것 뒷받침 다 해주면서 나는 내가 해달라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왜 그걸 안 해줬지? 그게 너무 클 때까지 맺혀 있어가지고 그리고서도 그때도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해서 나를 보내줬냐면은 너 내 구두 닦아라. 그럼 피아노 학원 보내주겠다. 그래서 매일 아빠 구두를 닦았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걸로 피아노 학원을 다녔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맺혀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했다면서요. 처음부터 거절 당했다면서. 그래. 근데 그 본인이 아들이 저처럼 어쩌면 그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못하는 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이전에 하는 행동 패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거는 계속 할 수도 있는 거지. 일단 해줘요 일단은. 그래야 나중에 원망을 안 된다고. 원망도 안 들을 거고 할 말이 있잖아요. 너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중간에 그만둔 거면은 하지만 걔가 만약에 그거 펴보지도 못하고서는 그냥 딱 접어버리면은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래? 난 내 진로가 바뀔 문제일 건데 진짜. 죄송해요 지금. 진로가 바뀌었으면 안 바뀌어서 손이 작아서 안 돼. 어차피 손이 작아서 피아노 안 돼. 손이 커야 돼. 아니 지금 아들이 다른 학원을 다녀요? 지금은 그래서 학원을 지금 그만뒀고 다 그만뒀고? 예, 그럼 이제 그만뒀고 아니 그래 뭐 어디 센터 같은 데 다니거든요. 무슨 센터? 뭐 이렇게 공부방? 공부방처럼. 근데 거기도 지금 또 이렇게 잘 안 가서 애가 근데 공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나 짜증나. 왜요? 근데 거기도 자기가 간다. 제가 데리고 가서 결정은 네가 내려라 해서 그 선생님도 딱 면담하시던 게 애가 딱 자기 주장에 그렇다고 해서 근데도 그것도 이제 시간 개념도 없고 이제 선생님하고 거짓말을 하고 선생님도 하긴 하는 거죠 저한테. 걔가 거짓말을 했구나 이제. 나 짜증이 나요 진짜로. 내 돈은 똥이 묻은 돈이냐? 네가 돈은 소용 네가 그렇게 반 시간씩 늦어 들어가고 하면 그게 얼마나 그것마다 그렇게 하면 지장 받는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것과 친구들하고 놀았대요. 걔네는 학원 안 간대요. 학원 가는 애들은 다 가고 학원 안 가는 애들은 놀았나 봐. 그러니까 어제 그 운동도 한다니까 이제는 안 시킬 거라고. 한 번쯤 엄마 거절하겠다고. 네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저도 반응적이라는 거 여기서 알았어요. 아이하고 싸우는 거 반응적이라고. 네, 그러니까 아이하고 싸우면서도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고 그 말싸움 하는 것 같아요. 진짜 감정으로 말 못하고 저 여기서 그런 거도. 근데 이러다가 해주실 거 아니야. 나는 걱정되는 게 그거야. 이렇게 계속 평생을 안 해줘. 그러면 되는데 이러다가 또 어느 순간에 기분 바뀌면 그래 다녀라. 내가 볼 땐 이건 무조건 지는 싸움이거든. 그걸 평생 안 해주실 거야? 애가 이제 조금 흔들렸어요. 여기서도 말씀. 아니 흔들리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이제 학원은 너는 없다. 절대 없다. 알아서 해라. 이러실 거예요? 쭉 자라는 동안? 아니요, 그거. 그러니까 버릇을 고치고 싶은 거잖아요. 예, 버릇을. 예. 근데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학원 그래 가라 이런 거 돈을 줄 거 아니야. 예. 그럼 이게 더 안 좋지. 안 좋아요? 결국엔 엄마가 들어주는구나 얘는 이거지. 이걸로 버릇을 고친다 이거보다는 그거 어떻게? 그냥 뻗대면 해주는구나. 그럼 앞으로 더 뻗대겠지. 그럼 얘 뽀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습관을 그렇게 들였다고. 아니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일정 금액 하에서 아이가 좀 가고 싶은 거 가게 해줘요. 제가 그래서 예전부터 그렇게 안 싸우면 생활비로 이런 주라 그랬잖아요. 생활비 줬어요. 그럼 거기서 지가 가는 거지 모아서 그걸 포함해서 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저희 집도 큰아이가 지금 학원을 다니는데 숙제도 안 하고 대충 다녀. 와이프랑 나 이제 열받지만 학원 잘 안 다니나요? 아까 학원을 가기는 하는데 숙제도 잘 안 하고 뭔가 성실하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것도 걔 인생인 거야. 근데 이제 열받잖아 부모가 그때. 그래 네 생활비에서 그러니까 네 인생이지 이렇게 좀 하는 거예요. 그걸 또 못 다니게 하면 나중에 그게 원망을 산다니까. 미슐린 이 피아노 얘기를 내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게 처음에
그 생활비를 주라고 하셨을 때 그 학원비까지 포함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가 바로 학원을 끊고 이제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네. 처음에는 유지하다가 네가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오면 그걸 이제 선택을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또 보내주고 하면 내 버릇만 나빠지니까 내가 애 클 때까지는 한 달에 얼마 하에서 네가 원하는 거 한번 해봐라. 근데 20살 되면은 끝이다. 그래야지. 뭐 어떡해. 뭐가 그랬잖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계속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짜증이 나는데 지금. 자식한테 이용 당하지 그럼. 당연하지. 여기서 지금 자식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힘들게 일하잖아. 빨리 얘기를 해요 좀. 응? 내 지금 자식 때문에 이렇게 다니는 거다. 남편이랑 둘이 벌어먹고 살려면 안 다녀도 되는데. 진짜 우리 애들만 없었으면 내가 상담을 이렇게 안 하지. 내가 이렇게 안 한다는 걸 또. 상담만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고 놀지. 근데 저는 이렇게 키우잖아요. 지금 계속 이대로 안 해주다가 해주다가 또 나중에 가서 다시 해주다가 이러면은 나중에 애가 엄마 그 여신님을 진짜 이용해 먹으려고요. 그걸 알고. 그러면 내가 어제 거절했잖아. 이거 마지막까지 끌고 나가야 될까요? 그러면? 아니, 이제 내가 처음으로 지금 거절 이제 이유를 들어서 네가 뭔가 해도 꾸준하게 안 다녀서 엄마는 그러면 막 그렇게 거절해서 애가 엄마하고 싸우다가 집 나가고 막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한번 집 나간다 했어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저앉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크면 나가겠지. 그러다가 이제 나가도 이제 나는 그러면 얘하고는 연을 끊는다. 이럴 각오까지 돼 있는 거예요. 연은 생각 안 해봤는데 연은 안 끊겠죠. 자기 자취는 하겠지. 자취까지는 동의하는데. 자취? 네. 근데 이제 연은 끊는다고까지는 생각 안 해봤는데 자취한다고 해서 연은 끊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계속 안 보낼 거라는 거죠? 성인 될 때까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계속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애는 또 혼란을 느낀다고 하니까 지금 제가 어제 거절을 처음으로 해봤는데 내가 지금 다시 번복해서 그렇게 보낸다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졌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해요 제가. 아니 제가 그러면 누다씨님이 얘기한 거를 얘기하면 되잖아요. 엄마가 고민해봤더니 딱 정한다.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너한테 이렇게 학원비까지 한 달 모아서 다닐 수 있는 용돈을 줄 테니까 그 안에서 네가 해라. 이거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살자. 해볼게요 그럼. 생활비 주니까 좋긴 좋았어요. 어떤 게? 어떤 게 좋았냐면요. 예전에는 용돈을 주고 옷을 사입해야 될 때 같이 가서 비싼 것만 딱딱 잡았어요. 애가? 예. 근데 지금은 용돈을 주니까, 생활비를 주니까, 그 가치를 생각해서 저렴한 거, 이제. 고민한 거? 그거를, 와, 정말 좋은 거 내가. 그리고 아이하고 싸우질 않는 거죠. 이제 딱 비싼 것만 딱딱 지니까. 영악하네 애가. 잘 살겠네. 그때는 어떻게 쓰냐면 용돈 딱 생활비를 받으면 바로 옷을 너 분기별로만 딱 한 번씩만 샀으면 좋겠다 얘기했는데도 그래서 생활비 들어갈 때마다 옷을 계속 이렇게 사는 것 같더라고. 근데 내 말 안 듣는구나. 그래도 이제 참을만 해요. 자기 돈 안에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아이가 그거에 관심이 있나 본데요, 옷에? 되게 모습 부리느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뭐가 책임적이든 간에 전화비하고 보험료 있잖아요. 그거 딱 주니까 엄마 이거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것 같아요. 자기도 그거 써버릴까봐. 그것까지 주는 거는? 그거 자동 이체 되는 거 아니에요? 애 통장에서? 아니요. 그 자기들을 보내게끔 전 했거든요. 근데 그거 아니야. 네가 그거 연습하라고 지금 그러는 거니까 딱 그 날짜 빠진 날짜
엄마한테 보내라 했더니 잘하고 그거는 계시네. 책임적으로 아니 근데 느다스님 얘기 들으니까 그런 거랑 좋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여신님이 여신님 말씀처럼 지금 그 돈을 학원비를 포함해서 주면은 어차피 엄마가 안 준 건 아니잖아요. 돈을 아예 돈을 안 준 것도 아니고 거절한 게 아니고 너는 돈을 줬는데 네가 거기서 정말 걔가 원하면은 그 돈 안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거는 추가로 내가 이제 설정하기 전에 추가로 지금 운동을 하겠다 한 거니까 그걸 이제 너 다시 추가로 이제 얹어줘야 되는 거죠. 지금 운동을. 아 그럼 지금은 애 생활비 학원비는 안 포함돼 있어요? 그쵸. 이제 학원을 그만뒀으니까. 그만뒀으니까? 네, 그만뒀으니까 이제 학원 제발 안 다니고 진짜로 그것도 본인이 간다고 해서 근데 그때도 아마 친구 따라 갔나 봐요. 자기가 딱 공부하겠다는 의욕이 나는 거예요. 그렇지. 짜증이 나긴 하는데 아무튼 뭐 어제 거절했는데 오늘 가서 뒤집지 말고 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다시 좀 얘기를 하세요. 얘기를 하시고 학원비를 아예 포함해서 줘요. 그 두 분이서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고 학원 안 다니고 돈을 자기 다 잡아 쓰려고 할까 봐. 그럼 그건 얘기를 해야죠. 그러면 학원비 다시 압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건 그거에 대해서 또 말을 막 이렇게 내가 돌려주는 게 아닌데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애가 네. 아 말싸움 진짜로 내 지금 얘하고 말싸움하고 있네. 네 말에 반응하는 게 내 스스로도 지금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고. 그러니까 애가 무슨 화를 내면 그 다음부터 눈치 보이게 되고 신경 쓰이고 내가 이거 신경 무시를 못하네 지금 계속. 아니 우리 애 생활비 봤더니 학교 매점에서 엄청 많이 사 먹어. 진짜 많이 사 먹어 이 새끼가. 진짜 계속 먹는 거에 많이 들어가. 네,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계속 사 먹는 거야. 집에 밥이 있는데도. 맞아. 아무 얘기 안 하지. 그래? 뭐 네 돈이니까 써라. 그 다음에 생각지 않은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거도 아이한테? 아이한테 이제 전 그럼 그건 아이 몫이지. 그래요? 그건 아이 몫이죠. 어른들이 용돈 주고 그치, 이제 그럼. 근데 그런 것도 속이고 있거든요. 저는 알아야만 그 사람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거 주면 돼요, 애한테 돈을. 뭐 이모라든지 이모부들이라든지 뭐 형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주면 아이가 인사해야지. 이걸 엄마가 인사해. 애 다 컸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네가 받은 거는 네가 꼭 인사를 정확히 드려라 감사하다고. 아 인사는 하죠. 그래도 내가 알고 있어야만이 그 사람. 이거 여신이 가족 문화가 좀 있더라고요. 이거 조카들한테 용돈 주고 이런 거 좀 예민하게 서로 좀 그렇지 않으세요? 아 그럼 본인도 챙겨줘야 돼? 다른 조카들?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한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알고 있어요. 한 번은. 그러니까 애한테 뭐 얘기를 하세요. 네가 받았으면 엄마도 줘야 되니까 이걸 엄마한테 얘기를 해줘라. 대신 네 돈은 네가 어떻게 쓰든지 그건 네 몫이니까 내 알려는 줘라 이렇게 얘기를 좀 하세요. 근데 여기 말을 들어서 점점 많았어요. 이제 생활비도 저는 아예 갈등이 없어서 그리고 옷도 진짜 저렴 자기인데 맞는 걸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돈 관리 해주시는 것도 처음에는 막 저 뭐야? 그래서 다 큰 성인은 뭐 이렇게 돈 관리 근데 지금 이해되고 좋다. 이게 정말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해해주니까 좋아요. 저번엔 이해를 못 하셔가지고 그게 좀 아쉬워 서운했는데 이해해줘서 좋고 그리고 여수님도 아들이랑 그렇게 지내신다니까 좀 더 한결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반님 그 얘기가 딱 찔렸어요. 이제 부모님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아이는 또 뭐라 그쪽으로 머리 이렇게 잔머리를 계속 돌리죠. 그리고 아이는 또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게 다 엄마 탓이구나 이런 좀 약간 그것도 저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 폭대는 것도 엄마랑은 결국 대화가 안 돼. 엄마는 내가 뭐래도 거절할 거야. 이게 있으니까 그냥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엄마한테는. 제가 밖에 나가서는 안 그랬는데 엄마한테는 막 그렇게 화를 냈어요. 집에서. 그랬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계속 지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담임쌤이 되게 좀 무서운 선생님인 것 같아요. 그 지금은 지각을 안 하더라고요. 야, 얘는 무섭게 해야만이 이렇게 좀 아이러니해요. 내가 얘를 어떻게 지금 훈육을 하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전화도 이제 전 원래 그 패밀리 원래 그 전에는 걸어놨던 거 다 이제 해지하고 그래서 저녁에 잘 때만 11시 정도는 10시 반에서 11시 정도는 반납하게 하거든요. 그것도 지금 자기를 통제한다고. 근데 어떨 때 이제 본인한테 맡겨놓고 하면 아침에 일을 못 나요, 지금. 그러니까 늦잠을 자고. 그거는 자는 거는 좀 시간을 공제해야 될 것 같으니까 어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 조금 얘기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금. 잘하고 계세요. 애 키우는 건 정답이 없어. 아, 그래요? 어떻게 해도 애는 부모 뜻대로 안 커요. 어떻게 해도 애들은 망가지게 돼 있어. 잘해줘도 애들은 이제 그럼. 잘못뭐 나중에 가서 안 좋은 길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어제 너무 억울하니까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 북한에 그 애 하나 있다는 거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만 계속 이제 너한테 이제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어서. 그 얘기하면 애가 오고 놀라고 엄마 잘 살게 이럴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나한테 왜 하냐 그러겠지. 왜 하냐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깨닫기보다는 그걸 나한테 왜 하냐 그럼 가서 사이 키워 그러겠지. 어제 그 너무 화가 나니까 그 고민도 했어. 이거 내가 근데 그 지금 남편분이 모른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남편은 알아요. 알아요. 애가 모르는 거지. 열심히 그 얘기는 하셔도 되는데 그걸 통해서 애가 어떤 좀 충격받고 변화하기를 기대하지는 마세요. 왜냐면 형제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양보하는 거거든요. 근데 딱 혼자 커놓으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얘기하고. 둘인데도 양보 안 해. 지들끼리 말도 안 해. 아, 형제도 형제 나름이라. 아니 형제끼리 뭐 여기도 언니들이랑 사이 안 좋아. 아니, 형제는 무조건 경쟁 관계야. 절대 사이가 좋을 수가 없어. 그럼. 거리감이 있으면 사이 좋아요. 오빠? 그래. 성이 돼서 떨어지면 그래 잘 사는구나 이 정도지. 어렸을 때 안 친하면 사이 좋아요. 근데 어차피 그러니까 형제가 있어도 북한에 있는 거지 여기 있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걔는 외동이에요. 그럼 외동으로서 아니 나는 그러니까 너한테 이제 다 복종할 수 없다. 난 저쪽도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내가 얘기를 희생하고 하고 있다. 싶었죠. 애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진 않아. 그래, 양쪽 다 챙기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죠. 일단 너 혼자 아니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는 게 맞나 안 맞나 이제. 안 맞아. 아니야. 그러니까 사춘기니까 더 혼란은 나한테 그런 배경이 있었나 좀 이럴 것 같기도 하고. 안 맞아. 지금 중2? 예. 한 5년 고생한다 생각하세요. 그래요. 고생이라면 어떤 고생이에요? 애 때문에. 아니 그러면 중2 치고는 착하네. 뭐가 착해요? 아니 엄마 말 그렇게 잘 듣고 그래도 생각을 그렇게 쓰고. 뭐 자기가 공부해보겠다고 뭐 학원도 다니고 친구 따라간 것 같다고요. 아니 그래도 착한 거예요. 뭐 진짜 그까지 술 담배하고 오토바이 안 타고 이러고 다행이지. 요즘 그런 애들 요즘 청소년들 마약하는 거 모르세요? 얼마나 그러는데 집에서 대마초 키우고 막 이런다니까? 걔도 뒤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죠. 제 야동 보는 거 나중에 알아. 아니 야동이야 보죠. 야동은 다 보지. 야동은 봐야죠. 안 보면 그것도 이상해. 좀 풀어야지. 그러면 다 이해가 되네. 중2 정도 됐어. 엄마가 이렇게 통제하냐 해서 저 여기 안 왔으면 애를 어떻게 키웠을까 좀 그래요. 애랑 뭐 싸우고 때리고 애 집 나가고 그랬겠지. 여기 와서 그래서 많이 생각들이 유연해진 거예요. 진짜. 아니 근데 중2인데 그 정도면은 여신님 착한 거야. 맞아요. 엄마랑 이렇게 그럼요. 대화를 한다는 거. 말싸움도 하고 왜 나 통제하냐고 얘기도 하고. 나는 초등학교 6학년 생각했어. 여신. 저 초등학생. 그래서 그새 또 컸구나. 저는 그때 엄마랑 대화도 안 했어요. 엄마가 말 걸면 됐어 이러면서 방 그냥 들어가고.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단시켰을 때 문자를 했죠. 문자를 했더니 뭐 구실을 대더라고. 거짓말 같은 구실인데 믿는 척 했죠. 하고 저녁에 미안하다 하면서 이렇게 애가? 이렇게 포옹하더라고요. 저도 거절. 넉살도 좋네 애가. 저도 거절을 해놨죠. 니 하면 나 못할 줄 아냐? 다시 둘 다 전화하지 말자. 그래. 근데 이런 얘기들 들으니까 좋네요. 저는 불안했는데 아니 저도 진짜 제대로 잘 크고 있는 거라고 하니까 좋네요. 아무튼 남 때리지만 말라고 얘기하세요. 어디 가서 너 법적으로 문제될 게 누구 때리지만 말아라.
그리고 또 괜히 사고 쳐서 누구 상처 주지만 말고 그럼 돼. 어차피 다 밥 먹고 살아. 집에 처박혀 있지만 않으면 돼. 제 생각은 그래요. 그래 새끼야 네가 집에 처박혀 있지만 않으면 성공이다. 그래. 마무리를 합시다. 저부터 하면 제가 밤님이랑 이렇게 생활비 제가 이렇게 주는 거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밤님이 잘 따라오고 해서 아 이거 이제 좀 경제 관리가 안 되는 친구들한테 좀 해야겠다 싶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몇 명한테 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밤님 내가 이제 월요일마다 이렇게 돈을 주는 게 줄 때마다 좀 어떤 마음이냐면 좀 고맙다 생각이 들어. 사실 이제 본인 돈이고 본인이 편하게 좀 쓰고 싶을 수 있는데도 어쨌든 좀 참아가면서 이렇게 잘 같이 따라와 주는 게 좀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밤님이랑 이렇게 성공적으로 되니까 이번에 그 통장 탈출 그 프로젝트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좀 궁금했어요.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고 그래서 일단은 좀 빚 갚을 때까지만 이렇게 좀 힘들게 좀 빡빡하게 있고 그 다음에는 뭐 본인 좀 경제적으로 회사 조금 다니면서 본인 하고 싶은 일 해도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해. 그래서 잘 지내고 있어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미실님 아까 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스트레스 받고요. 관계에서 억울하고 이것 때문에 돈 받는다 생각하고 잘 버텼으면 좋겠어.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좀 느꼈지만 사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있거든요. 저도 이렇게 사람들 많이 만나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위에서 사람 부리는 사람들은 되게 예민하게 알아요. 누가 일을 잘하고 누가 일을 못하는지. 그래서 나는 사장님이 알 거라고 생각해. 그래서 나오지 말라고 하지 않을 때까지는 무조건 나가고 거기서는 오래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니까 그 할망구들한테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 여신님 그 생활비 한다니까 좋아요. 저도 하면서 그거 한다고 뭐 얘랑 갈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래 뭐 네가 네 인생 한번 살아보는 거니까 이렇게 믿어주고 또 아이도 나중에는 좀 알 거예요. 엄마가 날 좀 믿어줄 노력했구나 이 정도 느끼면 될 것 같으니까 고민 있으면 또 집안에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오늘 미실님이 그 회사 얘기를 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같이 답답했고 어떻게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되나 지금 이랬는데 밤님이 그 얘기가 진짜 저도 신선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전환이 생겨서 마음이 좀 안정되겠다.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얻어가는 게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밤님이 이제 그 얘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 억울함을 견디는 게 내 돈을 가져가는 또 그 값어치다 이렇게 정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상황인데 어떻게 참니?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 아닐까? 그거밖에 저는 답이 없었는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느다스님이나 그 스쿨님이 이제 아이에 대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좀 다른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것도 조금 좀 안심감이 들었어요. 내가 잘하고 있네. 우리 아이가 제대로 크고 있네. 진짜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그래 했는데 먼저 더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 할 수 있게 돼서 좋았습니다. 이상. 할 일도 없어? 저 할게요. 저는 미실님 얘기 들으면서 이해는 돼요. 미실님이 그 마음 되게 좀 힘들 것도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뭐라 해야 될까 되게 자주 듣던 이야기야. 우리 엄마한테. 이런 구도의 이야기.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청소 오래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청소하는데 이제 아주머니들 항상 모여있고 거기 반장 있고 막 조장 있고 막 위에 이제 뭐 하청업체 이제 부리는 사람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그 얽히는 막 이해관계와 막 뭐 복잡한데, 그래서 하여튼 근데 그런 사람들이 꼭 생기더라고요. 막 되게 막 이렇게 억울하게 몰리고 이제 이런 때가 어딜 가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봐도 이렇게 옮기실 때도 항상 그런 이야기가 항상 있어요. 항상 없었던 적이 없어. 그래서 항상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저는 좀 미실님이 다른 데 아마 가도 이게 인원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곳이면은 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텃세가 좀 있고 좀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하여튼 미실님이 좀 얘기하는 그런 억울함이 저는 이해는 돼요. 네. 그래서 좀 잘 버텼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다심님도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하는 것도 좀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좀 미실님이 지금은 당장은 좀 힘들겠지만 좀 이렇게 길게 보고 버티면 분명히 미실님한테 더 좋을 일들이 이제 있을 테니까 지금은 좀 힘들지만 좀 같이 좀 버텨보자, 좀 이런 마음일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실님도 좀 힘들겠지만 진짜 열심히 얘기한 대로 여기 와서 욕이라도 좀 하고 그러면서 좀 버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신님 얘기 하시는 게, 여신님이 근데 오신 지 벌써 한 2년 되셨나? 아니 1년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가? 그랬다고 내가 기억한 것 같았는데. 6학년일 때 와서 졸업하고 작년이 1학년이었고 올해가 2학년. 그렇지. 그러니까. 2년 됐나요? 그러면 제가? 아니 2년 아니면 1년 반? 1년 반? 1년은 좀 넘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난 아직도 여전히 6학년이라 생각해가지고 얘가 좀 대바라졌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초등학교 2학년쯤 됐으니까 그러면 잘 크고 있구만. 그래서 한참 반항할 나이에 엄마한테 그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면 아드님도 뭐 좀 생각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좀 적절한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행동들인 것 같아요. 그 나이 때에 딱 할 수 있는, 이제 자기 거 좀 생기고 거짓말하기 시작하고. 거짓말 정상인가요? 그럼요. 중학교쯤 되면 이제 엄마 아빠 모르게 하고 있는 비밀 저기가 생기게 되죠. 그리고 갖고 싶고 자기도 그런 뭐 공간이나 뭐 시간이나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싶을 나이가 좀 됐죠. 근데 뭐 진짜 말 그대로 밤님이 얘기한 대로 어디 가서 큰 사고 안 치고 집 안 나가고 좀 그렇게만 좀 지낼 수 있는 것도 그것만 해도 뭐 진짜 성실한 거지. 그래서 여신님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좀 안심이 좀 됐어요. 나이 듣고 오히려. 여신님이 좀 그렇게 아이하고 이렇게 뭐랄까 조율하고 소통하고 이런 거 좀 보면서 저도 좀 배워야겠다. 나도 저 정도 나이 되면은 저렇게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너무 막 애가 막 성실하게 커야 된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또 북한 아니니까 다 먹고 사는 방법이 다 있어. 게으르게라도.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밤님은 하여튼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많이 변하고, 그리고 지난주에 했던 얘기 전 좀 계속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 막 이렇게 뭐 순간 좀 당황하면은 좀 이렇게 세세하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모르겠고 좀 이런 게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한 주간은 좀 그런 일이 좀 없었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밤님은 좀 그럴 때 무슨 생각이나 무슨 마음 드는지 좀 궁금했어요. 한 주 동안. 근데 오늘 좀 얘기를 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고, 그리고 좀 나는 옷 그렇게 입고 다니는 건 좀 걱정되는데, 날이 오늘 추운데 열이 좀 많아도 이렇게 좀 따뜻하게 좀 입고 다녀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체온 유지가 좀 중요하니까 건강에도.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좀 옷이 그래서 좀 걱정되더라고요. 이상해요. 저는 일단 스크린이 되게 K톡에서도
막 걱정하고 있다고 뭐 건강 물어보고 한다고 그래서 되게 오늘도 걱정해주고 해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옷은 평소에도 이러고 입고 다니긴 하는데 진짜 열이 많아가지고 너무 몸에 그래서 잘 괜찮아요 이것도. 약간 주목받거나 이러면 좀 되게 당황하고 막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마무리할 때도 조금 이런 거 발표해야 되는 느낌? 이런 거에서 좀 당황하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버벅거리고 약간 뚝딱거리고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한결 편해서 네, 다음에 얘기 나눠봐요. 지금도 약간 뚝딱거리게 되는데 미식님 그 회사 다니는 게 힘들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다녔을 때는 되게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 얽히고 싶지 않은데 얽히고 그렇게 되는 게 힘들 것 같고 스트레스 받는데 그냥 와서 여기서 욕했으면 좋겠어요. 욕하면서 버티고 저는 그래서 가끔 어려 죽다 해서 철수님한테 욕하거든요. 네 새끼가 나 회사 보면서 이렇게 힘들지 않냐고 나 저거 일하라고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노다심님이 일 시켰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풀고 그러면서 여기서 같이 얘기하고 하면서 그렇게 버텨봤으면 좋겠어요. 1, 2년 지나면 미실님도 알잖아요. 1, 2년 지나면 그 사람들 다 정리될 거고 이거 아니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신님 되게 사람이 적으니까 얘기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생각 들고 요즘 많이 하셔. 많이 반했어. 저번 주말에도 그렇게 얘기 별로 그래? 저번 주도 많이 하셨네. 이렇게까지 얘기 많이 하시는 건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네. 내가 일본 순사된 다음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 순서가 안 되는 욕을 먹었거든. 치료실 한번 갔다 왔거든. 네, 너무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 되게 좋고 아들 진짜 걱정 너무 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좀 더 풀어주고 그냥 편하게 그냥 하고 싶으면 그래 좀 이거는 약간 보너스로 해라 약간 이러면서 아들하고 관계를 좀 더 챙기셨으면 좋겠지. 애는 그냥 지금 이대로 냅둬도 잘 클 것 같아요. 이미 그리고 약간 거짓말 같은 거 들키잖아요. 저는 그것도 되게 순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연애한 애들은 안 들켜요. 그러니까 들킨다는 건 얘가 뭔가 순수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루쌤은 월요일마다 저는 해주시는데 이제 신경 써주고 막 하는 게 주말에 쉬시고 이러는데 월요일에 오전부터 이렇게 해주잖아요. 돈 주고. 전 그게 더 감사하거든요. 왜냐면 매주 그거 신경 쓰는 게 진짜 어려운 일인데 저도 내가 뭘 하려고 하면은 일주일 만에는 아니라 뭔가 신경 쓰고 그리고 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있고 다른 일들도 있고 이런데 신경 써주는 게 저는 되게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이상합니다. 저는요 사실 여신님 잔업는 얘기하는데 다른 데도 늘 그런 게 했었지만 좀 제가 애들을 보시기 때문에 애들을 키우는 그게 없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멍해져요 사실. 그리고 내가 그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자책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엄마 노릇을 못했구나. 또 그래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으려고 좀 집중하고. 여기 북한에 애가 있어. 이렇게 자기 것만 생각해. 근데 볼 수도 없는 애가 있어 거기. 걸지도 못하는 것도 아니 그래서 일단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얘기가 딱 나오는 순간 소외감도 느껴지고 내가 할 말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집중은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이 조금 슬퍼져요 그때. 그래서 좀 안 그러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었었고. 그러니까 슬퍼져가지고 지금 힘들게 직장을 다니는 이유가 애들 때문에 다니는 거잖아. 이렇게 결론이 와야죠.
그렇게 빨리 결론을 내. 더 이거 덧붙여서. 그래서 애들 시집 갈 때 뭐라도 해주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는 중이고 그 수플림은 좀 지지난번에 얘기하고 나서 좀 편해진 느낌이었어요. 그 아침에 딱 들어왔는데 주무시다 일어나셨나? 안 잤어? 자다 일어났지 그러면은. 잠잤어? 아니 진짜 딱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축구도 오셨나? 막 이런 생각 들고 그러니까 너무 편해 보여가지고 저렇게 편하게도 올 수 있구나. 저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사실. 그래 그 나쁜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래도 좋았고 밤님은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저희 직장 다닌 거에 대해서 이제 한마디씩 다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또 얘기했잖아요. 듣고서 이랬다 저랬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근데 그 밤님이 이렇게 노다심이랑 이런 거 하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뭐지? 뚝딱거린다 지금. 제가 처음에는요, 이제 밤님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이제 외모하고 이런 거를 중요시하게 여기니까, 이렇게 맨날 붙어 있는 거, 전시회 간 거, 이런 게 때 이제 세미나고 질투가 안 썼는데, 제가 언제 마음이 조금 놓였었냐면, 이제 K님하고 같이 사귀었는데, 그래서, 아니겠구나, 그런 마음이 없겠구나.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또 마음이 다시 이게 딱 그게 됐었냐면은, 여자심이 항상 그랬거든요. 자기는 사람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언제너때 그러니까 집단원들이 떠올라요. 저도 보면서 그 나누는 거나 그런 걸 보면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그것랑 같이 교류하는 그게 보이거든요. 가끔씩은. 그리고 밤님도 지금 이렇게 이런 통장 탈출 그거 하면서 같이 서로 고마워하고 의지하고 이렇게 도와주고 막 이러잖아. 이게 되게 끈끈해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옛날에 내가 외모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짙겠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질투가 났던 것 같아요. 그런 마음도 들었었고 그래요. 하여튼 여슬만 내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만나가지고 저도 되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와서 또 직장 얘기하고 나니까 결말은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이 한마디만 할게요. 중간에 예전에 제가 그 지원했던 다른 데서 전동 드라이브 작업하는 거 또 연락이 왔었어요. 하필이면 이 사이에 이렇게 한참 당하고 있을 때 자리 있으니까 오라고. 그래서 내가 확 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거기 내가 하던 일이고 편하니까 일이. 근데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냥 여기서 버텨보자. 거기 가서 또 이런 사람 없으리란 보장도 없고 버텨보자. 그러고 다니긴 했는데 미련이 많이 남았었고 그때 갔어야 옮겼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고 그냥 쭉 다녀야 된다는 결론은 알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 이게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저는 거기서 너무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수치심을 느끼면은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막 회사 밖에 나가서 구석 가서 혼자 막 울고 오고 하여튼 그래요. 하여튼 지금도 너무너무 가기 싫어요. 얼굴부터 끔찍해. 직장 때문에 힘든 거 이제 집단 밴드에다 한번 올려봐요. 그 사람들도 좀 보고 좀 다 알려. 고자질을 하는 거야. 실명 적어. 어떤 회사인지도 모르고 뭐 실명 적고 욕을 해. 알겠죠? 개순이 개순이 2년. 알겠어? 네. 그래. 포기 올려주시고요. 다시 얘기했습니다.